저는 뮤지컬에서는 긴장하고 실수하고 극복한 적이 아쉬움이 많이 남고 후회됐고 그걸 극복했던 작품은 살면서 처음으로 공연이 끝나고 집까지 버스 타고 오면서 버스 맨 뒷좌석에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극복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출연한 작품 중에 정원영 배우님과 가장 비슷한 좀 상반되는 캐릭터는 어떤 배역이었을까요? 그 인물 전에 저로부터 시작을 해요. 캐릭터를 만들어갈 때. 나라면으로 시작이 돼서 결국은 그래서 더블 캐스트, 트리플 캐스트랑 제일 다른 부분은 이 역할에 정원영이 좀 많이 보이는 거죠. 근데 그래야 좀 더 저는 진정성 있게 그 인물을 연기하는 것 같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인이가 제일 정원영 같아요. 맞아. 등장하자마자 사람들 박수받고 좋아하고 웃기고 또 농담도 하고 그 안에서 의리를 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눈물 흘리면서 자유를 얻을 때도 감사하고 그냥 그 모든 그 마지막에 진이가 자유를 얻게 됐을 때 그 감사함이 마치 제가 이 작품을 하게 된 거 무대 위에서 자유롭게 내가 이 연기를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감사함이랑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가면서 지금 그 어느 역할보다 진이가 제일 정원영이지 않나. 네. 정원영은 진입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네. 아, 진짜 행복해요. 네.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그걸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박수 받고 그걸로 또 감사하게 먹고 살고 네. 이게 너무 이 이상 행복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부러운 분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주위에서. 네. 어,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고 네, 그렇죠. 오래오래 해주세요. 네. 오래오래. 오래오래 네. 함께 하겠습니다. 아, 제가 개인적으로 또 너무 팬이라서 정원영 배우님 정말 팬입니다. 그래서 뮤지컬 루스라는 또 작품을 저랑 같이 그렇죠. 하셨잖아요. 네. 루스라는 작품이 또 어떻게 보면 기독교 그렇죠. 크리스찬 작품인데 성경에 나오는 룻기라는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혹시 종교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항상 언제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크리스찬입니다. 제일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으신가요? 그때그때 찾아서 좀 보는 편인데 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었나? 저희는 항상 두려움 속에 있잖아요. 무대에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네. 그리고 어떤 역할을 맡았을 때 나 이 역할은 나한테는 좀 과분한데 내가 이 역할을 소화할 수 이럴 때마다 그런 이 성경 구절로 네. 주님께서 능히 이제 감당할 힘을 주시고 시험 당할 쯤에 능히 또 피할 길을 내시고 그 말씀으로 저는 좀 용기를 얻는 것 같아요. 아무리 바빠도 꼭 하는 루틴이나 행동이 있을까요? 기도와 성경 읽는 거는 무조건 하루에 그 시간은 가져요. 아, 무조건요? 네, 왜냐면 제가 그렇게 한 게 우리 누나 덕분인데 어쨌든 16년, 17년 된 것 같거든요. 네. 성경 통독을 벌써 그만큼은 어, 했는데 네. 그거조차 하지 않았을 때는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가 다르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저도 세상에 행복하고 즐거운 게 너무 많으니까 즐길 걸 다 즐기면서 살고 그렇게 살면서도 그래도 기독교로서 해야 될 일로 아예 딱 책임감 가지고 하는 거는 그 일. 그게 저의 삶의 가장 큰 루틴인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운동할 때 하고 어제 해서 하체 가지고 힘들면 좀 또 쉬고 네. 연습할 때 팀에서 엄청난 분위기 메이커신데 그 에너지의 근원 어디서 나오나요? 막 어떤 방법으로 현장 분위기를 막 텐션업을 시키시나요? 저희가 좀 기분이 안 좋은 날도 정원영 배우님으로 인해서 텐션업을 시켜주시는 배우예요. 감사한 배우. 거짓 없이 억텐은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저라는 사람의 성향이 즐겁고 편한 분위기를 좋아해서 억지로 끌어올리고 막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유일하게 문제가 됐던 건 군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좀 군대에선 좀 그쵸. 그래야 되는데 전 또 해병대를 나왔거든요. 그러게. 좀 조용히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도 그렇게 뭐가 이렇게 재밌고 즐거웠는지 그래서 옛날에 훈련소 때 사진을 찍어서 이제 부모님들이 볼 수 있게 어떤 사이트에 올라갔거든요. 네. 그 사진들 보면 다들 훈련병들이 까매서 이러고 있어요. 근데 저 혼자서 이렇게 있어요. 햇살같이. 네. 근데 사실 그 비하인드는 저도 이러다가 이 사진은 부모님께 보여준다라고 하길래 그 순간만 살짝 웃고 했던 거였는데 누구 하나 어려워하면 상대방의 생각을 못 들어보잖아요. 그쵸. 말을 잘 안 하게 되고 그냥 숨기게 되고 선배들이나 뭔가 좀 말 잘하는 사람들만 말하게 되고 모든 이 작업이 즐겁고 행복한 분위기에서 많은 생각들이 오가고 네.
누구나 조금 더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와 함께하는 모든 공간에는 편안함 속에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항상 분위기를 좀 밝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저는 재밌었던 게 조금만 말 안 하면 저한테 와서 형 무슨 일 있으세요? 텐션업 시켜주시니까 그렇죠. 말이 조금 없을 때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원영아 너 무슨 일 있어? 뭐 이렇게 물어본다고. 다들 걱정을 너무 해요. 제가 말 안 하면.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네. 볼 때는 그냥 솔직하게 아무 일 없다고 하고 그냥 좀 쉬고 싶어요 할 때도 있죠. 그렇죠. 네.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또 그 얘기 들으면 아, 그걸 또 해야지. 또 올려보자. 아, 그래? 네. 또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또 감사하다. 이러면서. 배우님도 무대 오를 때 긴장을 하시나요? 긴장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네. 그래요. 말도 못하게 하고 가장 좋은 건 무대 위에 오르기 전에 준비가 완벽했을 때가 제일 좋죠. 근데 간혹 가다 보면은 창작 작품을 하다 보면 아직 모두가 완벽하게 이게 우리가 좀 부족한데라는 마음으로 무대에 오를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땐 그렇죠. 정말 너무너무 긴장하고 그럴 때마다 확실하게 기도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구분지어 달라고 기도를 해서 와. 저는 내가 할 수 없는 거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은 내려놓고 네. 내가 준비한 만큼만 오늘의 정원 형이 할 수 있는 100만 하자. 딱 그렇게 기도하고 외운 거 틀리지 않는 거 목소리 잘 나오는 거 그냥 거기에만 집중해요. 네. 그게 그 긴장을 풀어주는 첫 번째 노력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공연 직전에 지금처럼 무대 뒤에서 기도를 한다든지 그렇죠. 루틴이나 징크스라고 할까? 그런 것도 있나요? 첫 번째로는 작품에 따라 이 공연을 준비하는 루틴이 좀 다른데 지금처럼 좀 몸을 좀 써야 되고 네. 많이 움직여야 되고 할 때는 특별히 조금 더 일찍 와서 먼저 저는 무조건 하루에 성경을 한번 읽거든요. 와. 그 성경 통독표를 보고 해요. 그래서 네. 무대 위에 올라가서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하고 네. 웜업. 예 웜업하고 무조건 몸에 땀 나게 웜업하고 그거를 무조건 꾸준히 지키고 있어요. 이 작품에서. 야. 네. 그 외에는 항상 목 푸는 거는 저는 똑같은 루틴으로 그냥 혓바닥 길게 뽑아가지고 소리 내고 그냥 그 정도의 루틴 그렇게만 지켜가고 있어요. 팔굽혀펴기도 엄청 하시던데 저랑 작품할 때 막 나시 입고 막 형 오셨어요? 엄청 그렇죠. 팔굽혀펴기 뭐 윗몸 일으키기 보통은 공연하면서 낮에는 다른 작품 연습을 하고 이렇게 겹치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시간이 딱 저녁에 공연이면 공연만 하니까 낮에 짐을 가가지고 좀 웨이트를 해요. 그쵸. 네. 몸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왜냐면 무대 위에서 막 알라딘도 들고 막 해야 그러니까 되는데 지니 역할 때문에 다른 사람 역할이면 힘들면 힘든 척 돌리면 되는데 지니는 좀 쉽게 돌리고 싶잖아요. 웃으면서 좀 몇 바퀴 돌려서 특히나 서경수 배우는 키가 187 막 이러니까 와우. 조그만 제가 막 들릴 때 아. 와 저렇게 큰 배우도 가볍게 돌리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조금 더 웨이트를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네. 하고 계시죠. 네네. 몸이 다르네요. 긴장되는 첫 무대. 작품이 아직 생생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데뷔 작품이 대장금이라고 알고 맞아요. 있는데 그죠? 네. 저는 뮤지컬에서는 긴장하고 실수하고 극복한 적이 전 없다고 기억이 나거든요. 없어요. 제가 유일하게 정말 긴장했고 아쉬움이 많이 남고 후회됐고 그걸 극복했던 작품은 연극 2입니다. 네. 공길. 그쵸. 왕의 남자라는 영화로 유명한 그 원작이 연극 2인데 그 연극 2의 공기를 제가 맡았을 때 첫 연극이었어요. 저한테는. 네. 그래서 그 연극을 하니까 뮤지컬 할 때 노래와 마이크가 없이 연기하는 거는 와. 발성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그리고 그 인물을 연기할 때 감정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감정을 있는 그대로 폭발해서 소리를 질러서 목은 또 빨리 상하게 됐고 그때 같이 더블 캐스트였던 배우가 또 그만두게 되면서 원 캐스트가 된 거예요. 원캐스트로. 매일 풀파워로 그렇게 목소리 소리를 지르고 하다 보니 네. 첫 공연 날 소리가 안 나오게 된 거죠. 처음인데. 네. 그 작품 속에서 구음을 하는 형님이 계셨는데 네. 그분은 워낙에 소리를 하시고 판소리와 그쵸. 창을 하신 분이어서 그분이 이제 도움을 주셔서 정말 처음 먹어보는 비닐봉지를 막 주셔요. 이게 뭐예요? 했더니 일단 먹으래요. 먹었더니 막 정말 제가 정말 못 먹겠더라고요. 뭐냐 그랬더니 개고기를 끓여서 그거를 식히면은 기름이 떠요. 기름이. 네, 그 기름을 먹은 거예요. 뜬 기름만 네, 먹는 기름만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게 목을 부드럽게 한다고 옛날부터 뭐 민간요법처럼도 쓰시고 네네네. 또 한 번은 튀김 전 같은 걸 주셨는데 그걸 먹자마자
퐁 터진 거야 입안에서. 그게 홍어전이었어요. 홍어 자체 가스도 센데 그걸 전으로 하면 가스가 한 3-4배 더 올라가거든요. 그게 확 여기를 소독시켜준대요. 부어있고 이런 부분을. 그렇게도 하면서 막 했는데 결국은 원캐스트로 그 공연을 할 때 정말 관객들에게도 박수 받지 못했고 함께하는 동료 배우들도 많이 실망을 했고 그 작품은 정말 두려웠던 건 뭐냐면 내일은 더 잘하겠지. 이번 주 끝나고 나면 더 잘할 수 있어. 목 나아지면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희망이 안 생기고 난 이 공연이 끝날 때까지 연극 2의 공길은 난 못할 거야. 라는 마음이 확 들어온 순간 살면서 처음으로 공연이 끝나고 집까지 버스 타고 오면서 버스 맨 뒷좌석에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극복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정말 안 올 것 같았던 기회가 2년 뒤에 연극 20주년 공연을 또 합니다. 네. 근데 그때 너무 감사하게도 연출님이 다시 저를 찾아주셨어요. 와. 한 번 더 해봐봐. 너 그때 뭐가 부족했냐면 고결한 고독함이 부족했어. 네. 한번 찾아봐.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배우 정태호 씨랑 둘이 더블 캐스팅이 되면서 다시 하셨네. 네. 대단하시다. 결국은 그때는 저는 극복을 못했고 첫 번째 연극 2 초연 때는 두 번째 연극 2에서 10주년 공연 때 웬걸 안 들리던 대사들이 더 잘 들리고 이 대사를 들었을 때 나는 멈춰 있었던 내가 숨 쉬면서 리액션을 하고 있고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 난 2년 동안 또 성장해 있었구나. 네. 그때 알았죠. 내가 지금 당장에 뭘 고치려고 하고 지금 이걸 해결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는 인정해버리는 게 답이구나. 그리고 결국 그거를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구나. 물론 안 주어질 수도 있지만 주어졌을 때 해결할 수 있게 또 됐다라는 거에 극복 방법은 저는 그냥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지나고 또 본인도 성장을 해야지 네. 되는 것 같아요. 명확하게 그때 제가 뭐가 부족했던 장면이 하나 있어요. 네. 제가 공길이가 어떤 걸 잘못한 게 아닌데 녹수의 잘못인 걸 나는 알지만 연산이 네가 한 거냐 말해봐라 라고 했을 때 전 대사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른 연기를 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그때 이제 야 리액션을 해야지 어떻게 할 거야. 대사가 없으니까 좀 가만히 있었죠. 그렇죠. 그랬던 제가 다시 그 작품의 그 씬을 만났을 땐 말하려고 하는 들숨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살아있는 연기인 건데 말이 둘 다 대사는 없지만 멈춰있는 것과 말 못하는 연기는 다르다는 걸 그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나중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나는 이때 경험으로 얘기를 해줘야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정말 다르구나라는 걸 배웠어요. 이렇게 공감하는 네. 그런 게 있구나. 대단하세요. 어떻게 또 2년 뒤에 또 저 같으면 트라우마가 생겨서 저 못하겠습니다 할 것 같은데. 그러고 싶었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평생 난 이걸 피한 사람이 될까봐 후회도 할 네. 것 같고. 부딪혔죠. 트라우마를 이겨내셨네요. 이겼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그래서 또 지금의 정원영 배우가 또 탄생하지 않았나 싶네요. 감사합니다. 좀 돌발 상황이나 무대 사고가 있었던 적은 저는 많죠? 개인적으로 돌발 상황이 있을 때 좀 감사해요. 그래요? 네. 오히려? 오히려 이럴 때는 내가 이런 센스를 발휘할 수 있구나. 나는 애드립? 네. 사실 저는 이 겉보기와 다르게 애드립을 많이 하는 배우가 아닙니다. 정해진 대로만 하는 스타일이고 그 정해질 때 최대한 많은 애드립을 연습실에서 해서 베스트를 꺼내놓고 그걸로 공연을 하는 배우인데 기억에 남는 애드립 중에 하나는 제가 썸씽 노트리라는 뮤지컬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맡은 역할이 노스트라다무스 역할이에요. 근데 진짜 우리가 아는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의 사촌 역할이어서 잘 모르는 예언가예요. 그냥 삼촌을 따라하는 사짜 노스트라다무스인 거죠. 그래서 첫 등장 때 제 대사가 예상치 못해서 지금 자리를 비웁니다라고 문 앞에 써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주인공이 예상치 못해서? 예언가라면서 무슨 예상치를 못해. 그러네. 그러면 제가 땅 등장을 하는 건데 그 첫 등장에서 제가 넘어졌어요. 첫 공연 날. 스툴 위로 딱 올라가야 되는데 스툴 위를 잘못 밟아서 꽉 넘어졌어. 관객들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그때 제가 한 애드립이 나 여기서 이렇게 넘어질 줄 예상치를 못했네. 그렇게 돼서 관객들이 웃고 전 결국 너무 이 캐릭터랑 너무 잘 맞는다. 이건 내가 연습 때 만든 게 아닌데 그때 이후로 저는 매일 일부러 넘어졌어요. 일부러 넘어졌네요. 네, 픽스를 한 거죠. 이런 사고가 있을 때 다치지만 않는다면 그로 인해서 생각지 못했던 더 다른 방향성을 깨우치게 되는구나. 그래서 너무 그런 것들을 좋아해요.
최근에 알라딘에서도 준수 배우를 제가 이제 왕자님으로 딱 옷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지니가. 네네. 지니가 딱 변신시켜줘야 되는데 준수 배우 바지가 먼저 벗겨진 거예요. 어떻게? 안에 바지로 이렇게 벗기면 이게 딱 왕자님 바지가 돼야 되는데 네네네. 점프를 뛰었는데 너무 높게 뛰었나 봐요. 준수가. 싹 벗겨져서 뭐야 벌써 일단 반은 내가 바꿔놨고 그런 식으로 애드립하고 그 벗겨진 바지를 깔면서 너 마법의 양탄자도 한 대 뽑아줄까 이러면서 애드립으로 쭉 넘어갔죠. 그래서 그런 게 공연에서 이 라이브의 재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해요. 그렇게 떨진 않잖아요. 네 맞아요. 그럴 그렇죠. 때는 뭐 그게 또 에피소드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이런 자리에서 또 얘기할 수 있는 네. 2019년도에 현대무용극 다크니스 푼바에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후배가 있어요. 제덕이라고 후배님과 출연하셨는데 춤도 전문적으로 배우셨나요? 춤은 전문적으로 배운 적은 없고요. 김재덕 안무가와는 제가 인더 하이츠라는 랩 뮤지컬로 처음 만났어요. 네. 그때 전체 안무는 아니었고 현원 안무가와 재덕 안무가 둘이서 좀 파트를 나눠서 아하. 우리나라 배우들이 벨리 댄스를 하기에는 이제 좀 외국 배우들과 여러 가지로 좀 달라서 네. 그때 연출했던 이진아 연출님이 차라리 현대무용적으로 여긴 풀어봐봐. 그리고 이 안무가한테는 여기는 힙합, 브레이크 댄스와 힙합으로 가지고 여기는 현대무용적인 느낌으로 좀 풀어줘 해서 재덕이 형이 이제 몇 개의 씬을 안무를 맡았죠. 아하. 그때 연이 됐는데 김재덕 안무가가 너무 다재다능해서 네. 본인이 악기 연주도 하고 다 해요. 본인이 안무하면서 음악도 만들고 네. 중간중간 노래도 하더라고요. 정말 멋진 네. 그래서 아티스트죠. 이 무용극은 지금 뮤지컬이나 연극처럼 길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길어봤자 일주일 뭐 닷새 뭐 이렇게 하고 끝을 내는데 보통 3일 네, 뭐 3일 그렇게 해요. 네.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때 그 다크니스 푼바라는 작품이 어떻게 한 달짜리 공연이 된 거예요. 와. 그래서 그 한 달짜리 공연이다 보니 이 무용수들이 이거 원캐스트로는 힘들죠. 쉽지 않을 것 너무 같은데 힘들죠. 그래서 재덕이 형이 더블을 구하는데 그때 다른 무용수를 구하지 않고 중간에 제가 노래도 해야 되고 그렇죠. 악기도 연주해야 되고 그래서 재덕이 형이랑은 물론 같은 안무지만 조금 다르게 쉬운 버전으로 네. 다시 짜주셔서 연습 기간 전에 3개월 정도 따로 형한테 개인 레슨을 좀 받았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조금 유연성과 이 현대무용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네. 그렇게 원포인트 레슨을 받으면서 준비를 했죠. 너무 궁금해. 그때는 또 정은영 배우랑 제가 친하지 않아가지고 네, 모를 때였죠. 너무 아쉽다. 또 보고 싶네요. 정말 다시는 못 도전할 거. 진짜요? 정말 폐가 찢어져 나갈 거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랬던 건 뮤지컬 할 때는 이 박자가 있었잖아요. 네, 1, 네. and 2, and 3. 근데 거기는 박자가 아니라 속도더라고요. 네, 속도. 서로 숨은 소리를 들으면서 이거는 8분의 9박자도 아니고 뭐 말로 할 수 없는 박자 자기들만의 신체 리듬 속 박자 속에 갈 때 너무 멋있어서 그때 완전 푹 빠졌어요. 네. 이 현대무용에. 우리는 막 연기를 하면은 뭔가 그걸 해석하려고 하고 하는데 형의 동작을 보면서 형 이건 어떤 의미야? 의미 없어. 의미 없어. 의미 없어. 그냥 몸이 움직이는 거고 그거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면은 그게 맞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봤어 그럼 그게 맞는 거. 너무 그게 너무 멋있으면서 맞아. 굉장히 고급 사기를 치고 있구나. 고급 아름다운 사기. 사기를 치고 있구나. 네. 근데 그게 사람들에게 또 위로가 되고 해서 너무 아름다운 직업이다 생각을 했었죠. 잘 어울리네요, 두 분. 김재덕 씨. 어. 네, 다음에 한번 여기 모시겠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재덕이 형. 네. 관객들에게 감동, 즐거움, 위로를 많이 주시는데 배우님이 위로받고 싶은 순간은 없나요? 사실 저는 커튼콜 때 박수가 모든 위로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장 큰 위로는 무대에 서는 거죠. 많은 오디션을 보고 무대에 서고 싶어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많은 동료 배우들이 있어서 네. 무대에 서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위로고 그 이상은 욕심이고 그 무대에 서서 공연이 끝났을 때 인사를 올릴 때 관객들이 쳐주는 뜨거운 박수만큼 위로가 없죠. 그 위로로 심지어 쉴 때도 다시 곱씹어 보면서 오늘의 힘을 또 얻어가니까 그게 가장 큰 위로고 원동력인 것 같아요. 네. 바쁜 촬영과 공연 일정 속에서도 마음의 균형을 잡는 정원영 배우님만의 노하우. 노하우. 저는 방송에서 연예인들 말하는 것처럼 정말 바쁜 촬영과 지옥 같은 스케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삶에 그냥 익숙해져서 그런지 네.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는 느낌처럼 일반 회사원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회사 가시는 것처럼 오히려 전 그보다도 편하죠. 공연이 없는 날은 좀 늦게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상황까지는 못 경험해 봤다가 사실 맞는 것 같고 네네. 그냥 지금 저의 삶 속에서 균형을 잡고 할 수 있는 건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정말 기도의 힘을 믿거든요. 아, 조금 마음의 불안함이라던가 부담감이 좀 많은 스케줄이 있을 땐 그냥 기도로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확실히 구분지어서 할 것만 집중하자. 오늘 일면 오늘에만 집중. 좀 그렇게 심플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 같아요. 원영 배우님이 제가 볼 때는 워라벨이라고 하죠. 구분을 안 짓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일이랑 나의 라이프랑 일할 네. 때도 그냥 본인의 삶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즐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 보면 워라벨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네. 전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죠. 예를 들면 저희 누나는 정말 저하고 같이 입사를 시작한 정말 그냥 금융권에 있는 회사원이거든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계속 저기 뭐 자격증도 따고 그런 거에 비해서 저는 항상 제 직업 만족도가 너무 높으니까 아, 네. 누나가 엄청 부러워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근데 저는 그 직업의 차이라고 느꼈어요. 네. 근데 같은 직업을 가진 뮤지컬 배우들도 정말 이 공연은 공연대로 스트레스 받고 자기의 삶, 취미와 이걸 따로 나누는 배우들이 많아서 많아요. 아 이거는 그냥 사람이구나. 네. 나라는 사람은 똑같이 그냥 생각을 하는구나. 어떤 면에서는 다행인 것 같아요. 공연 끝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 혹은 하고 싶은 것.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게 공연이 낮 공연이 끝날 때가 아. 있잖아요. 그리고 밤 다르네요. 공연이 끝날 때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공연이 끝난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끝나고 나서 다음날 일이 있나 없냐. 없나. 다음날 또 낮 공연이냐 다음날 저녁 공연이냐 모든 게 이 경우의 수가 너무 다양해요. 너무 틀리다. 그래서 낮 공연이 끝났을 땐 맛있는 저녁에다 한잔하면서 쉬고 싶고 네. 저녁 공연이 끝났을 때는 그냥 들어가서 이제 딱 씻고 노곤하게 자고 싶고 네. 네. 다음날 공연이 없다 그럴 때는 저녁 공연 끝났을 때도 한 번 더 에너지 올려서 또 하루를 떠올리면서 또 이렇게 한잔하고 싶고 본업 말고 혹시 빠진 취미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취미가 별로 없어요. 진짜요? 그냥 뭐 게임도 안 하고 뭐 골프도 안 쳤고 뭐 이랬는데 한 번 아주 살짝 조금 빠졌던 거는 볼링에 한번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볼링에 빠져서 처음으로 마이볼도 맞추고 뭔가 장비를 처음으로 탐냈던 그거는 볼링 유일하게. 볼링. 네. 전 배워본 적이 없는데 결국은 우리는 남들이 볼 때 좀 멋있어 보이고 싶으니까 스트레이트로 그냥 하우스볼로 이렇게 치는 것보다 자기 공 갖고 와서 이렇게 뭔가 싹 이렇게 공이 이렇게 싹 휠 때 맞아요. 그때 약간 사람들이 다 스트라이크 안 돼도 오 좀 멋있게 치네. 그래서 약간 그냥 폼생폼사여서 저도 그렇습니다. 괜히 왼팔을 쓰더라고요. 얘 필요 없는 거를 막 쓰더라고요. 누가 사진 찍을까? 네. 사진 찍으면 예쁘게 나올 포즈고. 네. 참 이 직업병이. 맞아요. 최근에 마음을 울리고 위로가 되는 작품이나 음악이 있을까요? 제 마음을 좀 울린 글이 있었어요. 책인가요? 아니요, 그냥 요즘에 너무 제가 이 릴스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거 좀 이런 거에 좀 스트레스를 받고 이 시간을 좀 없애야 되는데 좀 놓고 책도 읽고 좀 이렇게 명상하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와중에 얻어 걸린 좋은 말 중에 하나가 저의 삶과 좀 비슷한 모토였던 것 같은데 부정적인 말을 안 하는 거죠. 흔히 뭐 육아를 하다 보면 애가 음식 과자 부스러기를 흘리면서 소파에서 먹고 있을 때 소파에서 먹지 마 보다는 답을 알려주는 게 좋은 거죠. 식탁에서 먹어. 맞아요. 네. 저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뭐뭐 하지 마. 이거 안 돼 보다는 이걸로 해. 그런 것과 동시에 이제 가는 게 스키 선수들이 나무를 피해야 된다라고 알려주면 네. 나무만 본다는 거예요. 그 네. 장애물만. 네. 그럼 장애물만 보고 피해 다니는 스키가 아니라 길을 봐. 그러면 길로만 가는 거죠. 같은 스키 선수들의 길이지만 장애물을 보고 피해 가느냐 아니면 내가 갈 길을 보고 그냥 길만 가느냐. 그 글귀가 저한테 되게 와닿아서 문제될 것들을 먼저 보면서 걱정하면서 피해가고 이런 삶보다는 문제될 것들을 조금 뒤로 생각하고 내가 가야 될 길에 집중해서 인생을 살아가야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육아를 하시잖아요. 네네.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도 많이 신경 쓰죠. 특히나 다시 돌아와서 제가 지인이가 처음에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집에서 오디션 연습을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막 노래도 막 와와와 막 한데 그때 또 우리 아들이 원에서 막 알라딘을 배웠을 때예요. 그래서 막 오홀 뉴얼 노래도 알고 이럴 때여서 네. 아빠가 꼭 지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그때 제가 오디션에 떨어졌을 때 우리 루스 같이 했던 선예 배우가 저한테 알려준 게 실패가
슬픈 거야라는 걸 알려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디션에 떨어졌다고 해서 슬픈 모습을 보이면 이 아이도 나중에 내가 원했던 게 안 되면 슬프구나라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해줘야 되지 했을 때 했으면 좋았겠지만 아빠가 안 돼서 다른 누군가가 그 역할을 됐겠다. 와, 내가 축하해 줄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아빠는 또 이게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어떤 좋은 역할이 아빠를 기다릴까 또 기대된다. 너무 설레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자식을 키우면서 어떻게 사는 게 더 좋은 거고 결국은 자식을 내가 원하는 삶으로 살게 하려면 그 삶을 제가 먼저 살아줘야 되니까 네. 더 바른 생각이랑 좋은 말들 하려고 더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너무 멋진 말입니다. 좋아해서 자주 부르시는 노래가 있나요? 무대에서 노래를 하니까 평소에 노래를 부르면 이제 목이 상할까봐 마치 누가 그랬거든요. 성대는 지갑과 같다. 내가 부르고 고음 막 잘 날 때 막 내면 돈을 이렇게 써버리는 것 같으니까 해야 될 때만 써라. 그래서 옛날에는 막 평소에도 그냥 막 노래방 가고 노래하고 이런 거 좋아했는데 요 근래는 조금 아끼게 되는 것 같아요. 벤슨 분이라는 벤슨분? 네, 그분 목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약간 브루노 마스처럼 되게 키도 이렇게 조그맣고 아담한데 어떤 무대에서 피아노 위에서 백덤블링으로 떨어져서 노래를 하는데 퍼포먼스도 너무 멋있고 나중에 정말 한번 따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 그 약간 한국 와서 한강에서 노래하고 이런 영상도 있거든요. 아, 외국 분이세요? 예. 난 벤슨 분이 어떤 분이지? 나는 벤슨 분. 벤슨 분, 네. 굉장히 고스트타운 그 사람의 노래 중에 제목이 고스트타운인데 그 노래를 들으면 가사도 좋고 목소리도 너무 매력적이고 나중에 무대를 할 때 저런 퍼포먼스가 굉장히 멋있구나도 좀 배우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벤슨. 궁금했어요. 네. 내가 좋아하는 또 정원영 배우님은 어떤 노래를 또 요즘에 들으시나? 연기를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전 사실 요즘이 제일 행복한데 그 행복한 거 이유들이 너무 모든 게 퍼즐 조각처럼 다 맞는 거죠. 원했던 배역이고 내가 막 무대 위에서 열심히 해도 관객들이 안 어울린다라고 하던가 평을 받는 게 아니라 관객분들도 내가 무대에서 행복하는 걸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서 응원해 주시고 네.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가장 가까운 관객인 가족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그래서 지금 이 직업을 하면서 어디 아픈 데 없이 정말 평생 이 직업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조금 힘든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원하는 대로 배역을 못 받을 때 난 저 역할이 하고 싶은데 난 자꾸 그런 역할이 안 될 때 그리고 내가 이 연기를 잘한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관객들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 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하고 싶지 않아도 간혹 가다가는 내가 일을 해야 또 경제적으로 그쵸. 해야 돼서 해야 될 때 뭐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도 있었지만 결국 지금을 위해서 그때 시간들이 오히려 더 값지게 빛나는 것 같아요. 지금을 더 빛내줄 수 있게 네. 네, 빛이 밝아질 수 있도록 그 어둠들이 주변에 깔리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지금까지 좋은 멘탈로 버티신 거잖아요. 몰랐는데 버텼더라고요. 또 네, 뒤돌아보면. 네, 네. 저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음. 하루 중에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언제인가요? 저는 그 5시에서 6시 사이에 저도 만약에 공연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옆집에서 반찬 냄새가 올라오는 그 시점 살짝 해가 떠 있는데 어둡지 않은 느낌의 그 무드 속에 그 즈음 시간이 너무 설레요. 왜요? 그때부터가 뭔가 이제 하루의 마무리인 것 같기도 하고 편안함이 뭔가 마음속에 오고 그 다음부터는 맛있는 저녁과 함께 가족들과 하루를 보내는 그 순간 그게 제일 하루 중에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역시 누구는 하루가 이제 끝날 때쯤에 오늘이 끝났구나 슬퍼하는 사람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저는 그 시간이 되면 일단은 설레요. 정원영 배우님이 생각하는 좋은 배우란 무엇인가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좋은 배우는 주변 동료들이나 함께한 누군가가 좋은 배우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좋은 배우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본인 보고 인정을 안 하고 남들이 그렇죠. 인정을 해줬을 때 나의 가치를 됐죠? 남들이 좋은 배우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겸손하고 아닙니다 해도 주변에서 좋은 배우라고 한다면 좋은 배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도 있고 근데 그 연기가 기술적으로 잘하는 배우가 있고
본능적으로 감정을 막 느껴본 적이 없는 네. 연기를 하는 배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둘 다 좋은 연기를 한다고 하고 그러면 결국은 그 배우를 판단할 때 우리 모두가 바라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모습을 보고 좋은 배우라고 하고 네. 이 사람이 이 모습을 보고 좋은 배우라고 한다면 결국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그게 좋은 배우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엄마 김치 맛있다고 예술이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김치를 먹여 드려 보고 남들이 우리 엄마 김치를 맛있다고 했을 때 그렇죠. 맛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다 우리 엄마 김치 예술이야 이렇게 먹여 주시고 누군가는 젓갈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 그쵸. 젓갈 너무 세게 썼다 이럴 수 있고. 김장 김치 뭐 이런 게 다 스타일이 다 다르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좋은 배우들은 정말 주변에 또 좋은 배우들이 서로가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좋은 배우로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배우는 절대 혼자서는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상대방 얘기도 많이 들어야 되고 그래서 좋은 배우가 되려면 작업을 해야 된다. 네. 경청이 최고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경청. 배우 정원영에게 인생이란? 저한테는 공연인 것 같아요. 공연. 네. 이 세상이란 무대에서 가장 길고 처음이자 마지막인 정원영의 공연이 제 인생이 아닌가. 그래서 저의 삶이 끝날 때 커튼콜로 마무리로 남은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면서 끝나는 거. 와. 그게 인생이지 않나. 아니 근데 갑자기 여기 소름이 부세요. 진짜 나 닭살 돋았어. 진짜 돋았네. 마지막에 커튼콜로 끝내고 싶다는 이 말씀이 너무 와. 정말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인 공연인데 가장 긴 거죠. 저희 삶을 다 녹여내는. 근데 정원영 씨는 약간 마지막을 이렇게 관에 들어갈 때도 좀 재밌게 들어갈 것 같은. 저 옛날에 무슨 어디서 형 나 봤는데 간다 안녕 막 이럴 것 같지. 옛날에 형 거 유튜브 봤더니 형은 마지막에 죽기 전에 프리즈 한번 하고 맞아요. 마지막에 프리즈 한번 빡 하고 백다운으로 관 들어간다고. 들어간다고 그랬죠. 정원영 씨도 그러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 방송을 통해서 저를 알게 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게 무슨 작품 홍보나 이런 게 아니라 배우 정원영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관심 갖고 얘기를 나눠본 게 저도 너무 오랜만이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질문들을 통해서 저도 오늘 또 많은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저도 조금 더 와닿는 질문들 속에서 정말 인생을 어떻게 잘 살아가고 어떤 배우로 좋은 배우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살지 많이 고민하면서 살 것 같아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제가 또 좋은 배우가 돼 있을 때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지칠 때는 가끔 공연 보러 오셔서 제가 여러분들께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동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다시 들어가셔야죠. 네. 하나, 둘, 셋. 자, 들어갔습니다. 안녕. 자, 혹시 네. 뮤지컬 알라딘에서 율동이랄까? 음. 이런 거 간단히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부르는 넘버 Friend Like Me에 나오는 아하. 스텝인데 네.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와와와 우와 와와와 우와 돌고 빰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저 직업이 또 그렇죠. 안무가인데. 5, 6, 7 와와와 우와 빠바빠. 우와 빰 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